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맨 처음에는 제가 이번에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했고 왜 구매했는지를 오랜만에 왜 구매했는가 영상으로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 라는 기사고요.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시중의 유동성이 3천조 원을 넘어섰다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그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기획자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양도세 관련된 내용도 조금 조건을 이제 양도세 그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거래세 추가 인하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바친 개인 투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재차 언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주식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약간 간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통해서 발표를 할 때 분명히 아마 대통령께도 보고가 들어가서 그걸 확인했을 건데 이제 반응을 보고 아무래도 좀 이제 반응이 매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말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건 다 떠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되게 기념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참고를 해야 될 저는 기사를 생각하거든요. 이 기사의 댓글에 달린 댓글들이 다 그거였어요. 첫 번째 그 가장 베스트 댓글이 대통령이 주식하라는 걸 처음 보네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웃는 댓글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보고 댓글을 보고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차이나 펀드가 제가 많이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시진핑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부추김을 했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상하이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가 엄청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퍼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언급을 했고 결국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똑같이 미국과 중국처럼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은 과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까? 거기다 더불어서 유동성, 3천조에 달하는 유동성과 지금 계속 이 현재 정권에서는 무동산을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특히 다세대 주택들, 뭐 임대 주고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세금을 때리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이제 주식에 투자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이 이후 영상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할고요. 왜 구매했는가이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이번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 이제 금융과 은행주 그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투자했던 성장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정리를 했고요. 익절을 하고 그 금액들을 전부 다 지금 금융과 은행주에 지금 갈아탔어요. 그래서 제 전체 투자 비중으로 따져도 거의 4분의 1 정도를 금융회사 그리고 은행주에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뒷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요. 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부가 이제 증시를 부양한다고 치고 정말 이제 증시로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제일 먼저 수혜를 얻는 거는 증권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증권주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이렇게 신용평가 회사들 그런 것들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장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조금 뭐 그런 것들이나 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그 익절한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주, 신용평가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10월, 11월이 되면은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빨리
한여름 한참 더울 때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정부가 이렇게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고 유동성 자금이 많이 몰린 이 시점, 그리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가 0%대 금리인 이 시점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사면은 저는 이미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왜 구매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기업들을 구매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증시 부양이 되고 0% 이런 금리에 이제 돈을 넣기가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이 신용평가에 관련된 회사예요. 신용평가나 그리고 채권, 추심 관련 업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보통 댓글에 보면 부정적인 분들은 한국 주식에,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론할 수 있는 기업, 뭐 삼성전자나 LG생활건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신용평가 기업 그리고 채권 추심 기업들은 그거를 똑같이 반론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죠. 특히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국 기업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모르는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뭐 AAA 이렇게 좋은 등급을 주게 되고, 그걸 따져서요. 그 뭐 자본이라든지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분석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짝퉁 기업, 뭐 구성전자 이런 게 나온다 하면은 그런 회사들은 신용평가를 받으면 뭐 C등급, 뭐 D등급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그런 걸 평가해주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33.4%로 나이스 신용평가를 넘어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품을 제조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건을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서류만 검토해주고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관심이 이제 많기 때문에 PER도 높고 PBR도 높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배당 수익률 보면 되게 신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11%.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이상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17년, 18년도에는 2,000원, 200원, 2,300원으로 시가 배당률로 보면 4%대였는데 2019년에 갑자기 배당 폭탄을 던지면서 8,600원, 그래서 14%가 됐고, 그걸 토대로 지금 현재 주가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주면은 굉장히 고마운 거고, 똑같이 안 준 자에도 4%대 수익을 4%대의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괜찮은 회사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17, 18, 20%까지 찍는 그런 한국에서 보기 드문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는 투자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한 달에 이제 하나씩 꾸준히 하기에 딱 좋은 회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회사는 좀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모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름에 7월, 8월 달 급여 월급을 받게 되면은 이 회사를 좀 많이 투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 업종이 이제 채권 추심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회사다 회사 사이에서 이렇게 뭐 돈을 못 받은 경우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0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긴 행보를 10년부터 14년까지 쭉 하다가 갑자기 2020년 들어서는 쫙 올라서 최저점 뭐 2010년도 때는 600원이었다가 지금은 뭐 5,000원까지 올라간, 거의 9배 정도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4.5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항상 거의 4, 5%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원, 220원, 250원 꾸준히 매년마다 배당금을 늘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배당 성향 자체도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뭐 77%, 65%, 52% 이렇게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좀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증권회사들은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증시가 부양이 되고 증시에 관심이 쏠리면 증권회사가 오를 거는 당연한 얘기고, 0%대 금리에서 이렇게 6%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요. 뭐 항상 200원씩 줬던 메리츠증권,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가가 빠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사이클처럼 또 한 번 오르는 시기가 온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배당만 받아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뭐 NH 투자권도 마찬가지예요. 10년으로 봤을 때는 긴 횡보를 하다 쭉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 PBR도 현재 좀 싸고 PR도 6으로 되게 낮은 편이고 배당 수익률은 7%대.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항상 6%는 나오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항상 500원 이상씩 이렇게 주면서 배당 성향이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배당도 좋고 그래서 구매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미래에셋대우 EUB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대우에서 발행한 뭐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채권, 이 EUB의 배당 수익이 6%고요. 지금 가격으로. 근데 얘네도 돈을 되게 잘 벌어요. PER도 5, 그리고 PBR은 0.32로 굉장히 저렴한 펀이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 EUV이기 때문에 이 기준가 5,000원을 기준으로 얘네가 2%의 배당을 무조건 주겠다고 선언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0%대 배당을 받는 배당에 이제 이자를 받는 은행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면서 가격이 쭉 올랐는데 조금 더 모으기 전에 이렇게 모으고 올라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버려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신한지주야 뭐 제가 왜 구매했는가 시리즈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긴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PER, PBR 그리고 6%대 그리고 신한지주가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 이 6%의 배당에 좀 혹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800원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겠고 대신에 신한지주가 뭐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이고요. 이 회사를 산 이유는 사실은 은행 플러스 신용카드 그리고 금융 그리고 자산운용까지 추가가 돼 있어서 구매를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증권에 엮여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PER은 미친듯이 낮고 PBR은 0.3이고 거의 뭐 한국전력 수준이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7.83%. 마찬가지로 19년도에 이 회사 주식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은행 주식이 있었지만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금융지주로. 그래서 배당금이 뭐 작년 같은 건 700원이었지만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배당률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용평가 채권에 관련된 회사 2개 그리고 증권주 3개 그리고 은행주 2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11월 전에 이렇게 미리 구매를 해놓고 찬바람이 불어와서 배당주를 추천하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아마 1차적으로 저는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0% 금리에 정말 지치고 이거는 정말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드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아마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던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증권주, 금융주, 증권, 뭐 금융,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이렇게 신용평가주 이런 안전한 배당주 포트에 조금 약간 자리를 많이 옮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에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계속 들고 가서 연말에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됐지 한번 그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내년 아마 3, 4월이 되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배당 통지서가 오겠죠. 근데 그 배당 통지서 금액이 아마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데 망설임이 없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생각이 뭐 같으신 분들은 한번 잘 알아보시고 뭐 증권회사, 증권주, 은행주에 투자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생각이 같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에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증시가 이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정말 주식으로 와서 정말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2020년 하반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